라고? 왜 그래? 태호스럽게. 우리가 그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이제 풍선이 있는데 그 풍선을 갖고 노는데 그 풍선 안에는 헬륨 기체가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헬륨 기체가 매우 안정해서 그래요. 근데 원래는 옛날에 어떤 기체를 썼냐면 수소 기체를 썼어요. 수소 기체를 썼단 말이야. 근데 이 수소 기체는 가볍긴 해요. 그래서 공기에 잘 뜨지만 반응성이 매우 뛰어나요. 불을 담으면 어떻게 돼? 폭발을 일으켜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헬륨은 불 붙여도 불이 안 붙어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91페이지 봅니다. 191페이지. 자, 191페이지 보게 되면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하고 18족 원소가 있는데, 자, 여기서 잠깐 보자. 여기 넘버링한 것 중에서 요거 세 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좀 지우도록 합시다. 자, 먼저 1족 원소입니다. 1족 원소. 1족 원소고요. 1족 원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알칼리 금속이라 불러요. 알칼리 금속이라 불러요. 알칼리 금속이라 부르는데 여기 1족에서 수소는 제외해요. 얘는 아니야. 얘는 같은 라인에 있지만 얘는 아예 종족이 달라. 다른 놈이야. 그래서 얘는 아예 빼요. 빼고 나머지. 그래서 1족 원소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란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리튬, 나트륨, 칼륨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1족 원소니까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 얘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야? 최외곽 전자가 1개야. 그치? 1개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전자 어떻게 할까? 전자 하나 갖다 버려요. 그래서 얘네가 이온이 된다면 전부 다 플러스 1가 양이온이 잘 된 놈들이에요. 얘네가 플러스 1가 양이온이 잘 된 놈인데 여기서 이렇게 따져보자. 1족 원소는 전자 하나 갖다 버려야 돼. 얘는 전자 몇 개 갖다 버려야 돼? 2개 갖다 버려야 돼. 얘는 전자 3개를 갖다 버려야 돼. 그러면 누가 전자를 제일 잘 갖다 버릴까? 하나 갖다 버린 것과 3개 갖다 버린 것 중에 누가 더 전자를 잘 갖다 버릴까? 1개. 그렇죠. 1개가 더 잘 갖다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에 비해서 얘네 그룹이 전자를 정말 잘 갖다 버려요. 그것도 폭발적으로 정말 잘 갖다 버려요. 그래서 전자를 잘 갖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네가 전자 갖다 버린 선수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반응성이 대단히 크다 불러요. 반응성이 무척 커요. 그래서 누군가와 파트너하고 조인하는 걸 너무너무 잘해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해요. 그래서 얘는 물에 집어넣으면 물과 하게 되는데 폭발적으로 반응해요. 거의 폭발이 일어나요. 거의 폭탄처럼. 그 다음에 산소하고도 반응해요. 그것도 격렬하게 반응해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측에 한번 보자. 책 한번 보자. 자, 1번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죠. 얘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렀어요. 상온에서 고체 상태고요. 은백색 광택 때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고체고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 봐봐요. 공기 중에서 아주 산소가 잘 반응해요. 그 다음에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무슨 기체 발생한다? 수소 기체 발생한다. 그래서 만약에 칼륨 같은 거 이 주먹만큼 갖고 있다 진짜 이거를 이제 칼륨을 들고 가방 딱 신고 갔다가 수영장에다가 휙 집어던지죠. 폭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영하던 애들이 천장에다 달라붙어 있겠죠. 폭발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예. 어마무시한 폭발이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 얘가 남한테 전자를 건네주는 선수다 보니까 물하고 만나자마자 물한테 산소를 건네줘서 물과 반응해요. 그리고 수소를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여기 책에 그림 봐봐요. 자, 칼로 쉽게 자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요. 거의 불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새끼 손톱만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먹만큼 집어넣으면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주먹만큼 가져가는 게 문제예요. 나대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는 물하고도 반응해. 그 다음에 공기하고도 반응해. 그래서 보관할 때 어디다 보관해야 될까? 기름 속에다가 보관해야 돼요. 잘못 보관하면 큰일 납니다.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18쪽 원소 보자. 18쪽 원소. 헬륨, 네온, 아르곤이고 얘는 두 번째 봐봐요.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는다. 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여기선 책에서는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는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책에다 메모한다면 그 옆에다 뭐라 써야 돼?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에 18쪽 원소의 별도 이름이 뭐야? 비활성 기체. 그렇죠? 비활성 기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쪽이 있는데 17쪽 할로젠 원소가 있는데 할로젠 원소는 책에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따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18쪽 원소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 봐봐요. 헬륨 기체를 채운 비행선, 네온 사인, 아르곤 기체를 이용한 금속 용접 이런 것도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밑에 보면 191페이지 보면 개념 빌드업이 있습니다. 개념 빌드업. 자, 개념 빌드업 191쪽에 쳐 넣으시고요. 네. 여기서 헬륨이 H가 수소가 H였던 거는 예. 근데 왜 A로 시작하는 애들은 알루미늄이랑 뭐 아르곤 이런 애들은 그냥 A 그게 없는데 왜 다 또라이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H가 있어야 H2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 그냥 그러면 뭐지? H가 없으면 그냥 그 H 헬륨은 그냥 H가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루미늄, 아르곤이랑 A를 시작하는 진도 뭐 이런 애들은 왜 그 뭐지? A가 없는데 왜 A 꼬다리가 있어? A가 있어 파는데 그거 아니요. 맞으면 뭐든지 나오는데 아마 이게 우리가 그냥 영어 그 순서대로 하지 않고요. 이걸 뭐 라틴어나 막 그리스어나 막 이거 섞어서 막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을 골드라 부르지 금을 뭐 AU 뭐라 그러지 않죠. 이게 영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도 아마 섞이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규칙이기 때문에 만든 사람 마음이겠죠. 예. 아닙니다. 아무리 나빠도 태호만큼 나쁘겠습니까? 예. 자, 개념 빌드업 보겠습니다. 1번의 주기율표, 2번의 양성자, 3번의 일족.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됐고, 자,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 페이지 193페이지 보자. 193페이지. 자, 원자의 모형이 어떻게 바뀌었나는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원자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바로 돌턴입니다. 돌턴은 원자는 쪼갤 수 없어라고 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톰슨이라는 사람이 원자는 그렇게 생기지 않고 원자는 그 원자 자체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거기에 전자들이 숭숭숭 박혀 있는 이런 모양을 띠고 있어라고 했어요. 이걸 이제 푸딩 모형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했고요. 근데 그 톰슨의 제자가 있었어요. 톰슨의 제자가 러더포드인데 러더포드가 또 추가적인 실험을 해요. 그래서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러더포드가 원자핵을 발견해서 만든 모형이 그 밑에 나와 있는 모형이고요. 그다음에 보어, 그다음에 현대 원자 모형은 전자구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자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 전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이기 때문에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구름으로 표시합니다. 여기 어딘가 있겠지라고 하고서 구름 표시해요. 그래서 그것을 뭘 밖에 있어요? 아니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전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요. 아니 그 성격을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페이지 넘어가서 페이지 196페이지부터 203쪽까지 숙제를 해오시고요. 우리가 저번에 숙제해왔던 것 중에서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신 거 있으면 간단히 질문을 받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페이지를 전에 페이지 파동 쪽으로 한번 봅시다. 페이지 페이지고 자 페이지 162페이지 보자. 162페이지 채점 다 해오셨죠? 자,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62페이지 중에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요거 잘 이해 안 돼요? 없습니까? 태호? 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예, 163페이지에 8번 문제 한번 잠깐 봐봐요. 8번 문제. 자, 그림은 거리 위치 그래프에서 어떤 파동이 한순간의 모습을 실선으로, 1초의 모습을 점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파장인데, 이 파장이라고 하는 뭐야? 파장. 그렇죠. 마루 사이의 거리를 바로 파장이라 부르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되는 위치가 반복되는 그 지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파장이 되겠죠. 파장 1m가 되고요.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맨 아래쪽부터 맨 위까지의 절반. 이게 바로 진폭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주기의 정의가 뭐야? 주기. 패턴이 한 번 반복될 때 걸리는 시간. 패턴이 한 번 반복될 때 걸리는 시간을 바로 주기라 부르고요. 진동수는 1초 동안에 반복되는 횟수.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2번부터 한번 봅시다. 12번부터 보면, 우리가 이제, 예, 이건 쉬운, 예, 틀린 게 거의 없죠? 예,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05페이지 보자. 105페이지. 165. 실수할 수도 있죠, 예진. 진짜. 예진 정의해놓으면 용서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수를 정확히 골라내는 정말 무서운 예진입니다. 예진 앞에서 실수하면 정확히 골라냅니다. 예진이는. 예? 예, 코 풀고 오십시오. 예. 너는 코를 풀 동안 우리는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페이지 165페이지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 문제가. 예, 그 다음 166페이지 한번 보자. 166페이지. 6페이지. 자, 166페이지. 다 맞췄네? 틀린 친구가 거의 없네? 틀린 친구 없죠? 예, 예. 예, 그 다음 페이지 또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가 167페이지인데요. 167페이지. 예, 167페이지. 예, 자, 167페이지 8번 한번 보자. 8번. 그림 가와 나는 책상 끝에 플라스틱 자를 고정하고 같은 세기로 튕겼어요. 같은 세기로 튕겼다는 얘기는 소리의 크기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뭐지? 무엇에 의해서 소리의 크기가 결정되지? 진, 폭. 그렇죠? 그러면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 자, 봐. 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진동수야. 그렇죠? 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폭에 의해서 소리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동수에 의해서 소리의 높낮이가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를 비교했을 때 누가 진동수가 많을까? 자, 한번 해봅시다. 누구 목소리를 들어볼까? 그래. 아니요. 예진이 목소리와 내 목소리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진이? 자, 이 목소리랑, 네, 이 목소리랑. 소리의 크기는 똑같지만, 예진이의 목소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목소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동수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진동수 갖고 있는데, 얼마나 사운드가 크냐, 작냐는 진폭을 가지고 결정해요. 진폭을. 자, 보자. 자, 먼저 가번 한번 봐봐요. 자를 이렇게 짧게 했죠. 그랬더니 진동수가 어떻게 됐을까? 진동수가 커졌겠죠. 많이 떤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음이 났을 것이고, 왼쪽에는 자가 기니까 진동수가 적을 것이고, 진동수가 적은 것만큼 저음이 나겠죠.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물의 컵에다가 또 물병에다 물을 담은 다음에 이걸 두드리는 거랑 그 다음에 입으로 부는 거랑 좀 다르다 그랬었죠. 먼저 왼쪽에 두드리는 거 보게 되면 물이 진동하게 됩니다. 물이 진동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호 불고 있죠. 이때는 물이 진동하는 것이 뭐야? 공기가 진동하는 거야. 그래서 왼편을 보게 되면 A, B, C로 가면서 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D, F로 가게 되면서 공기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기억번 한번 보자. 가에서
물이 적을수록 유리컵이 빠르게 진동하여 진동수가 커진다. 맞아요. 물의 양이 적을수록 진동수가 많아집니다. 그럼 반대로 나번 같은 경우는 DEF로 가면서 공기의 양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DEF로 가면서 진동수가 점점점 커지게 되겠지. 그래서 DEF로 가면서 점점 고음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 문제는 어려운 문제 없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4번 문제 봐봐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가 있는데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진동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20부터 2만 헤르츠까지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저음이어도 못 들어요. 너무 고음이어도 못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2만 헤르츠 이상 진동수가 커지게 되면 우리 귀에 안 들려요. 우린 이걸 바로 뭐라 불러? 초음파라 불러요. 초음파는 우리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귀에 안 들린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비 한번 봐봐요. 나비의 날개짓 초당 횟수가 얼마야? 5에서 12야. 메뚜기는 얼마야? 5에서 10 정도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20보다 아래쪽에 있죠. 우리 귀에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음을 잘 못 들어요. 고음을. 진동수가 많은 거 있죠? 이걸 나이가 들면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휴대폰이 처음 났을 때야. 휴대폰이 처음 났는데 수업 중에 애들이 막 그 당시에 휴대폰이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TV에서 봤던 그냥 그 전화기처럼 생겼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 처음 나왔으니까 아이들이 전화기를 전부 다 들고 수업을 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 금지는 게 없었단 말이야. 근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계속 전화벨에 막 울리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수업 중에 휴대폰 벨 울리지 않게 해. 했단 말이야.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휴대폰 벨 소리를 굉장히 고음으로 세팅을 했어요. 고음으로. 그러면 아이들은 들을 수 있어 없어? 들려요. 그 소리가. 근데 선생님은 들어 못 들어? 못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음을 하게 되면 잘 못 들어요. 한번 집에서 한번 그 소리의 진동수를 바꾸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진동수를 바꾸면 이게 아주 고음을 들리면 삐 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나는 들려, 얘는 들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나는데 이러실 거예요. 나이 들면서 고음을 잘 못 듣게 됩니다. 저음에 특화되는 그런 청력을 갖게 됩니다. 한번 집에서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숙제는 이제 공지해 드렸고요. 아마 다음 주에 시험이네요. 그렇죠? 시험이 뭐예요? 시험이 너무 자주. 아, 그래요? 그럼 매주 볼까요? 오늘 시험 성적표 배부됐죠? 그렇죠? 예. 시험 성적 배부됐고 그다음에 오늘 처음 온 친구는 공지하겠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시험을 쳐요. 주간 평가로 시험을 치고 아마 시험지 아까 나가는 거 아마 봤을 거예요. 그 시험지가 이제 학생한테 나갑니다. 그다음에 시험 범위는 그 주간에 배운 것이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줄리하고는 어디 배워야 되냐면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거 시험 공부를 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배운 그 챕터 말고요. 그 전에 챕터.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챕터지? 예, 파동까지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파동하고 오늘 우리가 배운 거 그다음에 숙제 해 오셔야 되고요. 알겠죠? 시험 보는 거 이해했죠? 뭐가 문제가 있나? 뭐요? 무슨 얘기 이해했어요. 시험 성적이 우리가 90점 만점이죠? 그쵸? 90점 만점이잖아. 거기다가 이제 숙제해온 거 점수 10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채점했을 때의 성적과 여기서 나가는 성적은 태도 점수 10점이 나가기 때문에 그 점수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이제? 지금 그 얘기한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왜 말을 안 하지? 시연아, 뭔 얘기야?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생명이 위험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